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4월 8일 YG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현재는 미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 글로벌 관세 전쟁이 이제 터진 거죠. 한마디로 이제 무역에 관한 전쟁이 터진 겁니다. 관세라는 것은 이제 텍스, 세금이죠. 근원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세금이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경제가 이제 위축을 당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별히 자본시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락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엔터 섹터는 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관세로부터 좀 자유스럽죠. 그래도 시장 전체가 이제 흐름이 나쁘기 때문에, 엔터 섹터도 그렇게 돈이 집중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매도가 이제 3월 31일 날 재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매도 물량도 이제 존재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YG 플러스는 오늘도 이제 122만 주 거래가 됐고, 현재 마이너스 1.9% 하락을 하면서 이제 5천선을 이탈해서 4,900원이에요. YG 플러스 틱 120 차트를 통해서 보면 최근의 저점은 한 4,900원 선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점은 이제 한 5,200원 선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그 엔터 섹터는 이제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 하이브가 23만원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JYP는 6만원 선에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SM은 이제 10만원 선, YG는 6만원 선을 이제 재차 이탈해서 5만 9천원 정도를 보이고 있고, YG 플러스는 이제 5천원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흐름이 그다지 아주 강한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엔터는 섹터 전체로 이제 돈이 들어오면 집중적으로 주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돈이 이제 집중적으로 빠지거나 이런 흐름을 많이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YG 플러스가 변동이 제일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YG 엔터는 지금 현재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는 언제든지 열어둬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용을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봐 드리면, 현재 블랙핑크가 이제 컴백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다. 꼭 사람들이 이제 급해서 사요. 이렇게 그 블랙핑크 컴백이 좀 시차를 두고 있을 때는 잘 안 삽니다. 근데 블랙핑크가 컴백 소식이 전해진다, 막 주가가 급등하면 이제 그 높은 가격에 불나방처럼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제 그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힘들이 이제 집중되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죠. 네, 2025년도 이제 고양 스타디움, 네, 7월 5일과 6일에서 이제 양일에 걸쳐서 한 12만 명 정도를 동원하는 이제 고양 스타디움, 블랙핑크의 첫 월드 투어가 이제 7월 5일 날 시작이 되는데요. 그 위버스에 이제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 대략 한 2만 5천 원 정도 멤버십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이제 돈이 든다고 하는데, 네,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8일 날 일반 예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고객들 대상으로는 5월 15일 날 예매가 진행됩니다. 요새 이제 티켓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블랙핑크의 이제 블링크석 최고
VIP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석은 이제 27만 5천 원으로 뭐 K-팝 초고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랙석이 뭐 24만 2천 원, 핑크색이 이제 20만 9천 원, S석이 17만 6천 원, A석이 15만 4천 원, B석이 13만 2천 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져도 뭐 한 17만 원 선을 웃돌지 않을까, 예,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증권사들 뭐 IBK 증권 뭐 이런 데 포함해서, 예, 이번에는 이제 흥국증권에서 YG엔트 목표 주가를 5만 4천 원에서 이제 8만 원으로 크게 올렸는데, 현재 9월과 12월 달에 이제 블랙핑크 콘서트 일정이 지금 비어 있어요. 아마 남미 쪽이나 이런 쪽이 보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26년도 이제 1월 일정도 일본의 도쿄돔 하나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일정들이 이제 남미 쪽이나 아시아 쪽 일정들이, 예, 추가적으로 공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지들이 충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증권사 예측치로는 200만 명 동원을 넘어서지 않겠느냐, 이런 그 예측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은 뭐 주가가 상당한 강세 흐름을 일정 부분에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뭐 쉽게 이렇게 주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은 아니죠. 그래서 뭐 어느덧, 예, 4월 8일, 4월 10일이 다가오고 있고요. 이제 코첼라도 뭐 4월 20일까지니까 10일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예, 블랙핑크의 컴백 과정이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예, 그때는 다시 이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열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저가 미국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트레저는 7월 달에 이제 정규 3집으로 다시 컴백을 합니다. 네, 발표된 미니 앨범이 이제 플레저는 82만 장을 기록했고요. 뭐 판매고가 낮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4월 6일 날 이제 브루클린 파라마운트에서 있었는데, 이게 극장 같은 곳이에요. 2,700명을 수용한다 그러는데, 제가 이 콘서트 장면이 올라와서 이렇게 그 화면들을 보니까 무대는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뭐 연극하기 딱 좋은 그런 무대 같아요. 무대는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아, 이 사람들이 2,700명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3,000명도 모아놓으면 뭐 상당히 그 규모가 크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좀 갖게 됐는데, 그 규모 자체는 뭐, 예, 그렇게 큰 공연장들은 아니에요. 예, 큰 공연장들은 아니고 5년 만에 이제 첫 미국 투어 이런데 좀 그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랙핑크는, 예, 오사카 아소에 아레나에서 이제 1만 명 수용이죠. 2만 명을 이제 추가적으로 동원하면서, 예, 무사히 공연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앨범 누적은 이제 베이비몬스터와 드립이라는 앨범 2024년도에 이제 두 번을 발매를 했는데 현재 172만 장을 넘어서고 있다네요. 뭐 현장에서도 이제 일부 판매가 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가나가 공연과 후쿠오카 공연을 일본은 이제 두 차례 정도, 두 곳에서 이제 5차례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가나가 공연은 현재 OTT 플랫폼 훌루를 통해서 독점 생중계까지 이제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공연은 뭐 그렇게 크게 이제 우려할 만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 루카와 아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멤버들이 이제 일본어를 잘 구사하기 때문에 뭐 일본 공연은 다치지만 않게 잘 마무리가 지으면, 그리고 이번 이제 일본 활동을 통해서 뭐 대규모 이제 일본 팬들이 확실하게 그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티켓 파워를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뭐
언젠가는 이제 돔토 쪽으로 진행을 할 텐데, 예, 그런 시기가 충분히 앞당겨 줄 수 있는 이제 베이스는 깔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시아 월드 투어로 이어지고요. 올해는 2번 정도 앨범 발매를 계획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이 조기에 이제 컴백이 나올 수도 있는 뭐 이러한 부분도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곡이 나올 때, 신곡이 나올 때 이제 신곡의 히트 여부에 따라서 YG 플러스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신곡이 나올 때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베이비몬스터 유튜브 구독자 수는 895만 명을 이제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곧 900만에 이제 도달을 할 것으로 보이고, 900만 정도는 이제 여성 걸그룹 치고는 넘사벽에 들어가는 그런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베이비몬스 모두가 사랑스럽지만, 로라 예쁘죠. 우리나라의 이제 전형적인 동그란 형태, 미인 형태인데, 뭐 파리타도 그렇고 요새 이제 많이 이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멤버들의 향후 이제 글로벌 광고계에서의 그런 위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로라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멤버 중에 하나예요. 워낙 이제 전형적인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광고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이비몬스의 이제 성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미국도 그 정도면 이제 잘 정착을 했다. 올해 하반기에 이제 9월달에 티켓 파워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때는 규모가 이제 15,000에서 2만 사이기 때문에 다소 좀 확대가 되는 그런 국면이 있고요. 이 아시아 투어 전체도 이제 아레나급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도미나 스타디움급으로 언제 발돋움을 할 수 있을지, YG 엔터가 지금 현재 서두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기에 과시화되지 않을까, 뭐 한 1년 내에는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좀 히트곡이 한 곡 정도는 이제 글로벌로 히트를 칠 수 있는 곡이 나와줘야 할 텐데, 그러한 곡을 이제 프로듀싱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현재는 이제 4,910원 정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도 이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단일 62평 흐름만 이제 좀 일봉에서 이렇게 보면, 네, 오늘부로 이제 4.25%죠.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한 번씩은 이제 이 22평에 이렇게 이제 집으로 귀환을 하죠. 그죠? 예. 이렇게 지금 이런 각도의 집으로 이제 귀환을 하고 있는데, 하락을 해도 그 퍼센테이지가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아니,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락을 해도 뭐 한 4,800원 선, 뭐 이 정도 선에서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지금 2022년도 이제 요 상승했던 요 흐름과 거의 유사하죠. 그쵸? 1차적으로 올랐다가 좀 횡보 구간을 이제 5,500원 사이, 5,000원 이쪽에서 장기간 줬다가 이제 급등이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얼마든지 이제 급등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2022년도부터 2023년도에 있었던 그런 이전의 횡보 과정과 좀 유사한 그런 상황이다. 네, 1차 상승 부분도 그렇고요. 거의 흐름이 좀 유사한 그런 상태에서 흘러가고 있고, 과연 이후에 이제 이런 상승 랠리가
뻗어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 방탄소년단의 제대, 베이비몬스터의 앨범 발매, 또 트레저의 7월달 앨범 발매, 뭐 월드 투어 관행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으로 작동을 하면서 하반기에 신규 론칭 이런 것까지 이제 겹쳐지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이제 이전보다는 훨씬 줄어들어 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따라서 YG 플러스는 주가가 이제 급변동을 할 가능성이 지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YG 플러스는 이제 제가 누차 얘기를 드리지만 그 트레이딩 방식이 대단히 특수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잠잠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냥 뭐 10% 20% 이슈가 생기면 급등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뭐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아티스트의 활동 이런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멘텀이라는 흐름을 이제 잘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YG 플러스는 이제 투자 시기를 잘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되고요. 투자 시점을 잘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강화될 때 해야 돼요. YG 플러스 주가는 모멘텀이 강화될 때 이때 투자를 단행해야 됩니다. YG 플러스는 고점에서 따라갈 때 그때 이런 쪽에서 고점에서 따라갈 때 투자를 하면 반드시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높아도 5,500원 평단을 넘어가면 안 된다. 5,500원까지는 단일로 하루에도 회복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 이상을 갖다가 만약에 평균 단가를 유지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YG 플러스는 경험이 대단히 많이 필요해요. 이 YG 플러스 투자를 하시려면 굉장히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뭐 하루에는 5,500원도 있다가 뭐 5,000원도 깨졌다가 뭐 6,000원도 갔다 7,000원도 갔다 다시 5,000원 내려왔다 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 얘기는 자칫 잘못 높은 타점에 이걸 물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손실을 입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5,000원만 평균 단가를 유지해도 지금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항시 고려해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떤 강한 모멘텀이 탁 투입이 되게 되면 주가가 또 5,000원에 있다 갑작스럽게 6,000원, 7,000원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때 이제 뒤늦게 막 6,000원, 7,000원 갈 때 이렇게 뒤쫓아가는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가 싸질 때는 안 사요. 아무리 사라고 해도 매집해두라고 해도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주가가 높아지면 돈 들고 뛰어들어서 단타에서 먹겠다고 하다가 물리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5,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핑크라는 강력한 모멘텀만큼 YG 플러스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8년 YG 엔터를 경험을 해보면 이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 시기 때 가서 굉장히 짧지만 강렬한 흐름들이 전개가 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면 이미 주가가 상당히 높아져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엔터 주가가 흐름을 좀 정체하고 소외받을 때 이때 매집을 잘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에는 이제 돈이 걸려 있잖아요. 아, 나 저 사람 의견 듣고 이거 주식 투자했는데 나 망했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하지는 못해요. 이걸 뭐 사라고 권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장기간 YG엔터를 투자해 본 투자자로서 YG 플러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 YG 쪽에 투자를 해서 그렇게 나쁜 결과를 얻질 않았습니다. 다 좋은 결과를 얻긴 얻었는데, 그런 얻은 결과를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아마 국내 투자자 중에는 YG 쪽에서는 굉장히 오래 이 종목을 뭐 계속해서 7, 8년 동안 홀딩하지는 않지만, 뭐 중간에 매도도 하고 싸지면 다시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핸들링을 하고는 있지만은, 굉장히 오랜 기간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 그런 점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정도는 충분히 좀 매집을 해놓으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특히 7월달 이내 정도로 승부가 한번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